안녕하세요. 범죄TV 나서양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버로서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축하하자는 유튜브 주제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 구글로부터 유튜버로서 정식 승인을 하는 기념으로 그동안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여기 보시면 5.67달러 보이시죠? 네. 이거 뭐 시청자 우러난 것도 아니고 유튜버 돈 되는 직업 아닙니다. 다른 직업 찾아보세요. 단순한 취미 활동입니다. 제가 이 나이 축구 시합 한다고 손흥민 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돈 많이 벌었냐고 물어보시는데 5.67달러 우리 돈 6,585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음악이라든가 이 동영상의 일부가 저작권에 걸리면 수익을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 주제가 이 범죄다 보니 뭐 죽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로 광고가 들지 않습니다. 이 다소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광고가 붙지 않는 영상이 많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물어봤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구독자 2만 명, 조회수 300만 건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그냥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에서만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 대학생 새내기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썰을 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원장님 모시고 원장님부터 이미지 메이킹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2023년도 신입생들이 대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이제 전공 수업도 배우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미지 전략을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미지 그러면 뭐예요? 뭔가 떠올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메이킹 만들다. 이미지 메이킹 뭔가 떠올려지는 것을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 잘 만든다. 누구에게 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게 있어요. 그렇다면 시각적인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눈으로 바로 확인되는 거, 뭐 머리 모양이라든지 또는 또 뭐 화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내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청각적인 거 지금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러면 청각적인 이미지가 좋으려면 목소리가 좋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또 우리가 보면 막 좀 거친 말 우리 있잖아요. 학생들은 바르고 고운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내기니까 예, 새내기 친구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동료에게 또는 같은 우리 과 친구들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좋은 고운 말을 쓴다면 굉장히 나에게도 좋은 점이 돌아오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버른 말 고운 말 내가 왜 그걸 써야 돼? 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 교수님께 교수님 부를 때 우리 범죄TV님께 범죄TV님께 제가 범죄TV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이게 말이라는 게 달라지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닥터 양님 왜요? 어때요? 닥터 양님? 예, 왜 그러십니까? 네. 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상대 쪽도 사랑해 라고 대답이 오겠죠. 근데 야! 너! 쩐다! 이러면 어때요? 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 목소리를 통해서 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목소리와 시각적인 게 다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이미지인데 나는 그러면 나의 장점을 잘 말해야 되겠죠. 내가 조금 더 좀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멋지게 보이지?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장점, 나 자신을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이게 다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나에게 만약에 장점이 있다면 이것은 더
뭐 나타낼 수가 있고 나에게 약점이 있다면 이것을 보완을 해서 좀 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또 우리 내면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친구가 웃고 있어. 우리 닥터 양님 지금 웃고 계시나요? 네. 웃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웃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 억지로 웃었죠? 썩썩. 썩스러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환하게 이 내면적인 것도 좀 긍정적인 미소를 가지고 웃어준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존중을 갖고 네. 예의를 갖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서로 뭐 입에 뭐 욕을 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현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거죠? 학생들이? 학생들이 왜 그런 거죠? 학생이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인성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옷차림 같은 거는 뭐 학생들한테 요즘 돈들이 많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요즘에 우리가 비싼 옷이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걸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이미지라는 것 자체를 나에게 어울리는 옷.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를 가장 잘 알아야 된다. 나에게 우리가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 봄 사람 이것은 뭐 내가 겨울에 태어났으면 나는 겨울 사람이야 라가 아니라 나의 피부톤 그리고 머리카락, 이 눈동자 색 있죠. 눈동자 안에 이 색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피부 우리가 햇빛에 잘 노출되지 않았던 이 피부를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봄이다, 여름이다, 온통 쿨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전문가적으로 어떤 이렇게 드리프 천도 대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곳을 통해서는 그것도 다 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나는 이러한 것들이 어울려, 나는 금이 어울려, 나는 은이 어울려, 이제 주얼리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쿨톤인 사람을 우리가 여름과 겨울이에요. 여름과 겨울에 그 톤이 어울리는 사람을 쿨톤이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봄과 가을에 어울리는 사람은 웜톤이다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웜톤은 노란색이 이렇게 좀 베이직이 되어 있다, 갈려 있다, 모든 색상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쿨톤은 푸른색이나 하얀색이 좀 이렇게 깔려 있다. 그래서 파스텔 톤 같은 경우는 여름 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쿨톤이에요. 그러면 근데 요즘 뭐 대학생들이 뭐 젊기 때문에 어떤 걸 입어도 참 어울리는 나이인데, 그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이 또 새내기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표현하고 싶은 연출한 광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 어울리지만 풋풋함 때문에 다 어울리겠죠. 하지만 조금 더 좀 더 정숙해 보이고 조금 더 또 좀 전문가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저 학생은 뭔가 이렇게 좀 갖춰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 정갈하다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이 친구의 장점이 좀 도드라지게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를 혹시 뭐 자제분이 대학생은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 대학생 새내기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점에서 관심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감정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뭐 또 옷 항상 뭐 봄, 여름, 가을에 이제 표현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3월부터 새내기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또 대학생활 잘해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도. 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매 순간들이 우리는 이게 하나의 사건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오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아침에 좀 일어나기 싫어, 학교 가는 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싫어서 5분만 더 하다가 결국은 지각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내가 부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대학 생활을 할 때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많고 교수님하고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게 다가가는 게 정말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부정적인 태도에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분야의 학과와 대학을 갔은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서 그런 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갖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본인들은
감사합니다.